구하는 그냥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회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모리는 김소영 팀장 연결식장에서 강빛나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목격했죠. 이후 새벽 기도를 가는 구만도를 찾아와 교회 다니는 것을 유스티티아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데요. 이에 새가슴인 구만도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 강빛나에게만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줄 그래모리가 아니죠. 강빛나에게 비밀로 해주는 대신 그와 한다운의 관계에 대해 자신한테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구만도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강빛나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결국 그래모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10화 예고편에서 그래모리는 이 사실을 바엘에게 보고하는데요. 유스티티아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방해하는 인간이 있으니 그를 처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엘은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는데요. 이에 한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의아했던 건 이 부분이죠. 악마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래모리가 바엘에게 죽여달라고 한 건 유스티티아가 아닌 한다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래모리가 유스티티아를 직접 죽일 수는 없는 걸까요? 일전 사탄 모임 회장 고현성은 그래모리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했었는데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했었죠. 어쩌면 서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스티티아에 비하면 그래모리는 하급 악마에 속하기 때문이죠. 10화 예고편에서는 한다운이 무언가의 빙의가 된 듯 보입니다. 아마도 그의 몸속에 장형사 즉 파이몬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파이몬은 바엘의 옆에 있는 판관입니다. 1화에서 보면 유스티티아가 바엘한테 거미다리에 급소를 찔려 공중에 떠 있을 때 미소를 보였던 악마이기도 한데요. 그래모리가 바엘에게 한다운을 죽여달라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바엘이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신하여 파이몬을 보낸 것으로 보이죠. 한다운은 강빛나에 자신을 사랑하면 제발 죽어달라며 흉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런데 이때 평소 한다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죠. 놀란 강빛나가 과연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한다운의 몸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은 한다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강빛나의 눈과 마주한 한다운이 위험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강빛나 또한 몹시 당황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악마는 악마를 알아본다고 그가 진짜 한다운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빛나는 이제서야 오미자 할머니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될 텐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결국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말이죠. 거기에 더해 오미자는 자신이 천사로서 지금까지 한다운을 보호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다운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가브리엘로서는 아직까지 행동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한다운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강빛나뿐인 것입니다. 구만도는 그래모리로부터 강빛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바엘에게 보고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에 구만도는 악마를 믿냐며 그건 배신행위라며 그래모리를 비난하죠. 그래모리는 다른 악마들과 다르게 찐악마로 보입니다. 그는 강빛나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경고 아닌 경고를 했었는데요. 자신은 유스티티아님 같은 악마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강빛나는 한다운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듯 보였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래모리는 강빛나를 배신하고 바엘에게 보고한 것이죠. 그래모리에게 약점 잡혀 끌려다니던 구만도는 강빛나를 향한 의리를 보이는데요. 그는 비열한 그래모리에게 자신이 준비한 유황가루를 뿌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치죠. 예고편에 보면 강빛나에게 한다운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빛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급히 그에게 달려가죠. 10화에서는 그래모리가
자신을 배신한 사실을 강빛나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죠. 상대를 믿는 것은 좋으나 과하게 믿는 것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10화에서는 악마들의 전쟁이 한바탕 치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를 잡으러 바엘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볼거리가 풍성해지는 정말 기대되는 10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10화에서 드디어 제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들이 애타게 찾던 제이는 정선호로 보이죠. 강빛나는 제이가 죽인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들은 하나같이 신체 특정 부위가 잘려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악마들이 찾던 사탄이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사탄이 정재걸의 둘째 아들 정선호였던 것입니다. 김소영 팀장을 죽인 것도 정선호로 밝혀졌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죽이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이동한 것도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하기 위해서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은 사탄은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 또한 사탄이 잃어버린 카일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카일룸을 찾는 것인데요.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화에서 황천 빌라 주인인 장명숙의 행동이 몹시 수상했는데요. 세입자로 있는 민준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이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민준이는 그 방이 화장실인 줄 알고 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나죠. 바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장명숙이 이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놀란 민준이는 죄송하다며 화장실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방문을 잠궈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물건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카일룸인 것이죠. 게다가 10화 예고편에서 그가 보이는 모습 또한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탁 한 가지만 들어달라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죠. 게다가 왜 하필 지금이냐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에게도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화에서 장문재 형사의 등장으로 많은 반전들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형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악마 형사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가 형사로 등장한 것 또한 한다운과 강빛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한다운이 있는 팀에서는 기존 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팀장과 장형사가 합류하면서 그 수사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용의자로 강빛나를 지목하죠. 이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한다운은 불안감이 밀려오는데요. 강빛나가 저지른 범죄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죠. 급기야 경찰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강빛나가 등장하는 CCTV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장 형사가 한다운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한다운이 바로 걸려든 것입니다. 장문재는 이걸 빌미로 한다운을 조정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과연 10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해집니다. 특히나 80분 특집 방송이라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